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추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책 실시 기대가 약화되며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0.01% 올랐고 프랑스는 0.57% 하락, 독일은 0.24% 올랐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 소수의 위원들만이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몇몇 위원들은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인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은 은퇴 준비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는 44.6%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죠.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E3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문제는 과연 언제일지 시기적인 부분이 고민되는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쪽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벤트 데이죠. 금통위와 함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매물 압박은 어느 정도일지 오늘 장 구체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중국 상해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던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 이벤트도 많잖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대내외적인 악재 오늘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 여러모로 볼 때 앞이 거의 캄캄하게 안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장 자체가 굉장히 맷집이 좋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집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도 저점 매수를 했으면 주가를 여러분께서 또 한 1, 2% 먹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계속 삼각 수렴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 깃발령이죠. 깃발령이 이제 어느 종착역으로 오는데 저는 이제 하방보다 이제 상방 쪽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분할 매수로 계속 주식을 늘려라 주의거든요. 늘려라 주의인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봐서 분명히 뭐 기술적인 차트라든지 뭐 대외적인 차트를 보면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되는 타임이다 이렇게 좀 보지만 저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캔들 차트를 봤을 때 아랫꼬리 하방 달고 3일 연속 부분에 돼 있고요. 그리고 캔들 차트가 계속 가볍습니다. 물론 이동평균 자체가 21평이 꺾임으로써 물론 주가의 그 절대성으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61일평이 거의 종착역이 다가온다. 61일평이 거의 수명이 다 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지금 하면 52일, 꺾이고 52일을 닿기 때문에 보통 60일에서 70일 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해 뜰 때 가장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저점에 곧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 때 1820 이하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182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조금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선행 스팬 원이 보통 하락하면 주가가 빠지듯이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뜬다. 근데 이번같이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뜨지 않았다. 이거는 계속 누가 눌리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눌림의 근원이 외국인이 선물로 인하여
외국인이 어제 2조 8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쳤는데 외국인이 보통 3조까지가 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했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조 8천억인데 이 2조 8천억을 외국인 하방 개인들이 기관들이 이제 국내와 해외에 외세 싸움에서 이렇게 지금 냉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어제도 외국인이 2조 9,600억까지 팔았다가 나중에 사놓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칼을 더 쓸 칼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상해 증시만 호전적으로 뜬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삼성전자를 갖고 외국인들이 축저사자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매집이 굉장히 좋아졌다. 200일 이평이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 한 종목을 갖고 계속 매도치는 그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11만 주 파고 계속 최근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기에는 외국인 또 에너지가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어제 연속 지금 3일째 1,000억 이상 매도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이나 국내 개인들이 맷집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제도 삼성전자만 어저께 그렇게 빼지 않았다면 주가는 플러스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뺀 다른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삼성전자의 지금 매도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연관돼서 매도한다. 이럴 때 제가 볼 땐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가 궁극적으로 보시면요. 하락폭의 3분의 1에서 계속 38%에서 저항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에 38% 저항받는 이게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21분 2평과 20일 2평과 60일 2평의 황금보 죽음보는 계속 특히 죽음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일 2평이 60일 2평을 다 잃지 아니면 넘어갈지 모르지만 죽음보는 계속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보가 나오면 역배열 때 주가는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저점에 특히 1810 가까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물량 늘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피라미드형에서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20일 2평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여기서 물량을 풀어나가고 오를 때 물량을 줄이고 내릴 때 물량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물량을 늘리는 이런 양면성 이게 전형적으로 뭡니까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통 위기 있을 때 뭐든지 확인하고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확인하면 안 되는데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센티비와 청송천을 믿고 저점 1810대에서는 전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언론에서 많은 위험한 발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 우리가 선물이라든지 옵션에 세금을 물린다는 대선 주자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대선 주자분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간접 투자 상품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에 수수료를 물리면 국회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고 저도 국회의원에서 이런 시위를 그걸 관철될 때까지 제가 분명히 단식 농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코피 터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분명히 그거는 저지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증권 투자하시는 분이 가장 표가 많다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은 분명히 좀 알아줘야 된다. 만약에 선물이나 옵션에 세금을 물린다면 분명히 낙선할 것이다. 이 자리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대선 주자들은 이 방송 보고 찬물 먹고 속을 분명히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종목별로 보는 거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계속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200일 이평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양이고요. 어제 모비스가 좋았죠. 삼성생명 상승, LG화학 상승, 신한제주 어제 저점 찍고 돌아서는 모양. 기아차 200일 이평,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나 포스코 종목 두 종목 빼놓고 나머지 201평 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만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항시 주식을 남이 좋다고 살 때 사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점 매수에 분명히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스닥 종목이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양운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음운으로 상승하는데 음운으로 상승한다면 여러분은 코스닥이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항시 짧게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은 사신 그 가격대에서 계속 물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스닥만은 물론 뭐 개별 종목을 소수 금액으로 총 100이 있으면 38% 정도 아니면 62%는 이제 코스피, 38% 최대한 많이 만져봐야 소량으로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코스닥을 테마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본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대통령하고자 남들이 다 대통령 욕을 해도 대통령이 다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떠나게나 말뚝이 꼴뚜기까지 다 대통령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또 오브이자 내가지고 대통령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은 테마주 같은 거는 절대 만지시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 특히 테마주는 잡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독은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테마주가 시세 나가지고 다 빠지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는 감독은 더 전능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저점 주식을 분명히 사는 타임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자차 제가 누구차 말했습니다.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큰 변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변곡은 저는 물론 하락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승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점 매수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어김없이 그 상해 증시입니다. 상해 증시가 어제는 반등을 해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해 증시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 세계 글로벌 증시는 팥빠진 찐빵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의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밥 먹고 계속 놀았는 친구들, 몸 팔고 놀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생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이태리의 그런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나라에서 충분히 다 할 걸로 저는 커버하고 있고요. 그 악재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해 종합 증시를 꼭 보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까지 연속으로 5음년이 났습니다. 6음년 때는 보통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세 번째는 외국인 선물의 동향 세 개만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 또 요즘 수요일입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일을 잘못 말했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었죠.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유망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업종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와이즈파워 추천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AS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예, 와이즈파워 같은 경우에도 글쎄 주가가 단숨에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도 계속 돌파를 할 듯 하면서도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내려온다고 해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좀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답답한 진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좀 더 갇혀 있는 형태의 진행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덩치 큰 종목보다는 덩치 작은 종목들이 탄력이 좀 좋고 이런 식의 진행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부분도 전혀 좀 없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또 투자자들께서 그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2차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또 자칫하면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 좀 개선돼야지만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그 아침에 뉴스 같은 걸 보니까 16개월 만에 소비가 최저로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증시가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뭐 날씨는 지금 뭐 연일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의 기온은 체감 기온은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사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즈 파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낙폭 과대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어느 쪽에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YG 네. 파워가 소속된 그 무선 충전 관련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2분기까지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놓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스마트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관련 부품 업체들도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되는 신제품들은 삼성 제품이든 애플 제품이든 일반 유선 충전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지금 기술을 계속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납품하는 그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이 RF텍인데요.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제품에 무선 충전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변화 자체는 크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돌파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자체 충전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 그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4월 달에 4,000원대 주가에서 지금은 6,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쪽도 역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단은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도 5월 달 들어서 그 주가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종목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의 그 북미 제품에 대해서 충전하는 기술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해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우상향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과거에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그 삼성 스마트폰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종목들의 덩치가 작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선호도가 높은 면이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선 충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런 대형주보다는 좀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주, 뭐 예를 들어서 RF텍이나 크로바 하이텍, YG파워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종목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겁니다. 음. 과연 검증이 돼 있어서 올라간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결론적으로 가시는 쪽은 많이 오른쪽에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이 오른쪽은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또 회사의 내용이 검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막상 주가의 실제 진행에서는 크게 성과를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승이 막 시작되는 종목들은 약간의 리스크 부담은 있지만은 역시 수익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권한다면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YG 파워나 아니면 크로바 하이텍 같은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도 이미 뭐 회사 자체가 많이 검증이 된 요소인 만큼 자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은 그 주가가 여기서 상승세를 좀 더 타줘야지만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리스크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위험한 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무선 충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크로바 하이텍과 또 YG 파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는데요. 평균 베이시스가 0.8% 수준에 머무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거래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고, 국가 지자체나 국가단체도 실질적으로 매수 잔고가 제로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매도 물량은 일단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베이시스가 0.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종가에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오늘 장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데일리의 전략적인 시황이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또 오늘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신규 매수 종목은 저희 중소형주 위주로 일단 신규 매수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의 현대그룹 백화점 계열사인데, 일단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이 자체가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계열사 위주로 시장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그린푸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과 그 그룹 내의 식품 계열사들이 합병 작업을 대부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돼서 현재가 16,150원에서 전 고점 부분이 18,000원대까지 일단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투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투어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송출 객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항공자석 운영도 예전보다는 많이 합리화되면서 마진 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다음 달 이제 10월 달부터 자회사인 하나투어 ICT를 통해서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 사업에 몰려있던 수익 구조가 배분이 되면서 수익 구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같은 경우 최근에 다소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은 48,200원에서 전 고점인 54,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기법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지수 반등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죠. 오늘 이벤트도 많은데 단기, 중기 시황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경우라도 1800선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괴리감이 좀 크다는 겁니다. 괴리감이 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해외 증시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스닥과 괴리감이 심한데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1800선은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6월 4일에 기록했던 1776점 저점은 계속 지속된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이후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고점과 저점을 기록했던 날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고점은 느릴수록 강한 종목이고 저점은 빠를수록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종목의 저점이나 고점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지수보다 종목의 고점이 느리면 더 강하고요.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점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지수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5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3월 14일 고점 찍고 고점 횡보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삼성전자는 무려 5월 2일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기록만 보면 삼성전자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강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점은 정반대예요. 코스피 지수는 6월 4일에 저점 찍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저점은 아직까지는 6월 4일 1776선인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7월 11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죠. 예, 어제까지 계속 이제 저점이 이제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3월 이후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초강력 상승과 아주 잔인한 하락이 반복되는 건데요. 차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4일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은 6월 4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14일 그리고 6월 4일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고점이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저점은 어제까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왜 이런 상태인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를 이걸 통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자막을 보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게 6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등락을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이 왜 중요한 날이냐 하면은 6월 20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단기 고점 찍어주고 계속 내려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일단 코스피는 최고점 대비 최저점 하락률이 마이너스 4.9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6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 대비 최저점 하락률이 마이너스 12.4%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지막지하게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2배 이상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살아야지 어떻게 되든 간에 지수가 산다고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먼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했을 때 6월 20일 이후로 바로 최근에까지 최저점까지 기록을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략 봤을 때 한 4.9% 하락을 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6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2% 이상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든 삼성전자에 의해서 봄에 지수가 좀 약간 좀 오버슈팅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은 반대로 언더슈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현재 지수가 왜 좀 이렇게 약한지 그리고 왜 왜곡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흐름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800선이 이탈되면은 직장인은 0%, 전업 25% 해주시고요. 1825선이 이탈되면은 직장인 25, 전업 50. 1850선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미만이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뜻밖에도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1850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뭐 75에서 10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6월에 1800선과 7월에 1800선은 분명히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반드시 비중을 엄수해달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1800선 이하에서 매수 가담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요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5월, 6월에 1800선하고 지금의 1800선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5월 같은 경우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 1800선 이탈됐을 때 이때는 정말 좋은 찬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급락 이후에 나름대로 저점 찍어주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이 있는 시점이었고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7월에 그 1800선 때는 이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은 일단 첫 번째로 1800선 때 전후에서 매수 가담했던 물량들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물량들이죠. 저점에서 물량들도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매물대로 작용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6월 20일 이후로 1900에서 1850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입니다. 바로 이 물량들이 바로 손절매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5월, 6월에는 1800선 무너졌을 때 저점 매수가 맞지만 7월에는 1800선이 무너지면은 일단은 저점 매수가 아니라 위험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물대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당한 어떤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반드시 좀 엄수해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에 1800선 기준은 그 전과 다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주식 비중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제가 가치주의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분석할 때 가치주로 이제 우리가 인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가지를 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처럼 한 두세 가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만큼만 유지가 되면은 아마 웬만해서는 가치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일단 요 세 가지 1, 2, 3만 일단은 적용이 되면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좀 가치주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자본총기가 시가총액보다 큰 주식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자본총기보다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큰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자체가 자본 총계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5년 이상 순이익 지속입니다. 물론 뭐 10년이면 더 좋겠지만 왜 5년이냐면 5년 이상 순이익이 지속됐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수익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 금융기관이 3대 주주 이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무슨,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그 법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3대 주주 이내에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을 겪고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 세 가지만 딱 들어가면 이건 확실한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크다. 5년 이상 순이익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3대 주주 안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신뢰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보다 작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순이익이 지속됐다.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세 번째, 금융기관이 3대 주주 이내로 돼 있다.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1, 2, 3만 해당되는 종목만 찾으시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치주 조건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런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의 이벤트가 이제 많은 하루죠. 이제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금통위의 금리 결정 부분과 또 한 주를 긴장하게 했던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죠. 우선은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기에 당일 이벤트에 초점을 둔 시황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185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혹은 지켜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820포인트 전후에서는 하방을 보여주는 패턴은 유지 중이기는 하지만 1770포인트부터 1780포인트 전후로 강한 지지력 구간을 또 보여주었고 사실 내주기도 힘든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장도 내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또 중국이 각기의 부양책을 내놓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선행되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좀 생각보다 큰 충격 없는 옵션 만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로 지수의 상승을 계속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수 조정에 베팅을 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다시 환매수를 해주는지 혹은 포지션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외국인들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런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시장의 그 외국인 투자들이 그 이번 만기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한번 계속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에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이벤트는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비차익 매수세가 나온다면은 대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부 에너지 개선세로 하방 경직성을 일단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지수 만기를 통해서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갑자기 불꽃쇼를 보여준다면은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188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최대 하락을 보여준다면은 1780포인트도 일단은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보실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만기일 이벤트로 혹시라도 지수가 밀린다면은 용기 내어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강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좀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들고 나온 시초가 베팅 종목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전에 제가 제시하였던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지만 그쵸.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초가 베팅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상승을 위한 시국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여전히 매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영업이익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또 계속 저점을 높이고 또 고점을 높이는 또 상승 추세에 대한 전환 시점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도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61선, 그러니까 3,130원 자리가 될 텐데요. 이 61선 자리를 일단은 깔고 앉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일단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계속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적정 매수 주가를 찾아서 베팅을 한다면은 3,250원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 주가 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적정 매수가 기준으로 3,1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보면서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곧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보 장중에는 좀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종가상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상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조금 받으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만 전고점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여의치 않게 떨어지게 되면 재차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2,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타면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보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에버다임은 타워 크레인, 락드릴 등 건설 기계와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건설기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여 개의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글로벌 수요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에버다임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사업 영역에 비해 예상퍼가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다임은 글로벌 건설기계 회복 수혜 중에서도 특히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판매처는 전 세계 70여 국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주요 건설 기계업체와는 다르게 중국 굴삭기 판매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약 3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2008년에 건설기계 호황 시기에 달성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절반 가격에 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모든 사업부에서 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동 지역의 주택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타워크레인 수요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원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드릴 제품 수요가
그 수출이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개인과 외국인이 정반대로 움직여주면서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게 되시면 최근에 지속해서 일정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자리를 보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그 윗꼬리를 다는 양봉을 보여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먼저 물량 소화를 일으켜주는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전고점 돌파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전고점에서 뭐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보시면 물렸다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본전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준 후 다시 한번 더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물려있던 사람들의 손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번에는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이번에 재차 상승하게 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시면 추세도 상승 추세로 뭐 유지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점도 지속해서 저점 부분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매수가는 5,200원부터 5,3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로는 5,050원 자리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돌파한 후 이전 전고점인 약 한 6,000원 부근, 6,000원 부근까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방예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과 금통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